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국사의 뒷간 자리가 있어. 그 당시 비대. 어머, 나 못 봤어, 이런 거. 만약에 변란이 일어나서 이게 다 없어져도 하나만 남아 있다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야, 류홍준 교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필요 없어. 남창희. 예. 속지 마.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소원이나 불감청이라는 말 알아?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바라던 바였다. 그런 뜻이지. 어디서 촬영할까 생각하다가 성북동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이 좋을 것 같아서 만해 한용운 선생은 알지? 님의 침묵. 여기에서 한 10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어. 독립지사잖아. 그럼요. 근데 해방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 참 아쉬워. 그리고 이 집이 북향이야. 북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총독부 보기 싫다고 남향으로 안 짓고 등을 대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셨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군요. 그럼 기쁜 일부러. 뜻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게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벌써. 93년에 이 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이 뭐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렇게 싱거운 그 제목이 어디서 썰렁하잖아. 그쵸.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샀는가? 그리고 또 읽기만 하나? 그거를 가지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여행을 타고 나가지. 이 책 서문의 첫 문장이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다. 이게 첫 문장. 문화유산, 문화의 미라고 하는 것은 자연미하고 달라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니까 MZ들이 이 책이 좁은 책이라는 건 알지만 그 20권을 언제 봐.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책 요약본이네. 다 짧게 쇼폼 이런 게 유행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선생님이 오늘 저희한테 우리나라의 4대 문화유산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에 나오는 거가 전부 14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또 4개로 압축을 해가지고서 안내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해남 땅끝, 남도답사 1번지를 나는 첫 번째로 꼽고, 이제 서울서 떠나는 걸로 하지. 서울서 탁 떠나면은 광주 지나서 나주. 곰탕 유명하잖아요. 그 나주에서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가. 영암이라고 하는데 영암아리랑 나오는 거기에 월출산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산이 푹 솟아 있어. 이렇게 생겼다. 진짜 산이 그냥 산이 그냥 푹 솟았어. 버스 타고 가면서 찍은 거야. 여기 저 가로수가 하나 걸려 있잖아. 자연히 우리나라 산에는 절이 있잖아. 월출산의 아름다운 절집이 영암에 있는 도갑사하고 강진에 있는 무의사 두 군데예요. 그 중에서도 무의사가 없을 물자에 할위자, 절사자. 아무것도 안 하는 집. 화려한 맛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해 보이지도 않고 조촐한 아름다움이 보여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거 배웠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거미불루의 아주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강진 시내로 들어가. 김영랑 생가가 거기 있어. 김영랑 시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거기에서 20리 떨어진 산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던 다산 초당이 있어. 그 코스대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지. 다산 초당에 가면은 이런 그 집이 있는데 여기 정석이라고 다산 선생이 정약용의 돌이다 이렇게 썼는데 천일각이라는 그 정자에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구강포 강진만 바다가 이렇게 보여.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아는 바를 해봐. 실학자. 조선 최고의 실학자시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남양주에 여유당이라고 하는 집이 다산 정약용 선생 댁이 있는 데가 거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해. 그 당시에. 천주교. 천주교.
그때 당시 큰 좀 죄였나 보네. 그렇지, 그거 저 사상범이지. 귀양살이로 그 강진으로 와. 거기 와서 귀양살이를 한 게 무려 18년 동안. 이건 사실 강진하면 땡벌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제 딱 배우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년 만에 유배가 풀려나서 다시 남양주에 와서 살다 돌아가시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야. 매조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 매화에 새 두 마리 있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 네네. 부채에다 그려왔어. 번역본으로. 파르르 새가 날아 내뜰 매화까지의 안내. 진짜 딱. 네. 딱 봐도 뭔가 되게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쓴 글이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 한 지 몇 해 되었을 때 시집 올 때 입고 오는 치마 저고리가 노구의 홍상이지 초록색 위에다가 네. 빨간 치마잖아. 그 붉은 치마를 주면서 귀양살이 하는 서방님에게 이거를 보십시오 하고 보내준 거였어. 그런데 그 염색한 거가 네. 빛이 다 바래갖고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돼. 정약용 선생이 그거를 잘 빨아가지고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서첩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요만한 쪽지 남은 거에 이 매화를 그려가지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가 갖고 있는 그 한 인간의 아픔이 거기에 있다. 또 전라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전라도 백반. 그중에서도 강진 백반. 백반만 시켜도 반찬이 기본적으로 10개가 쫙 나오잖아. 이분들이 그 자기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해요. 거기 그 강진에 설성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내가 학생들하고 가면은 4인상 10개가 쫙 방에 있는데 위에다가 모조지 전제 하나가 다 덮여 있어. 네. 상차림을 하기 위해서. 네. 주인 아줌마가 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그거 들치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경고를 하는 거야. 왜 들치지 못했냐고 하면은 네. 상이라는 게 메인이 있어서 가운데에 찌개를 탁 놔야 뽀다구가 나면은 그게 밥상이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논대서 하면은 우리 전라도 밥상의 권위가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네. 있었어. 그리고 설성식당 있는 데가 거기가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거기에 7년 동안 있었어.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원이야. 그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쪽에 있는 회사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었어. 그래서 나가사키로 가다가 태풍에 쓸려가지고 제주도에 표착했어. 표류가 아니고 표착을 하지. 그분이 이제 여기에서 그 있었던 일을 쓴 게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야. 그게 이제 최초로 코리아라고 하는 게 서양에 알려진 거야.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고생한 얘기가 많아. 근데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타고 온 배가 스페르웨르호야. 책 정확한 제목은 스페르웨르호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 선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냈어요. 그게 기행문으로 답사기로 쓴 게 아니고 하멜이 보험회사 보험 청구하려고 쓴 책이야.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가 많아.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코리아가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설성식당 바로 옆에 있고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그거 아름다워. 그게 이제 남도답사 1번지가 그냥 탁 그 환상적으로 다산이라든지 하멜 이야기까지 쫙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느끼고 올라오면은 참 우리 국토가 사랑스럽다 하는. 두 번째는 불국사와 석굴암이지. 그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그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뿐이 없어요. 네.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토암산 기슭에 있잖아요. 네. 산기슭에다 만들다 보니까 산자락을 축대를 싸서 평지로 싹 만들어요. 예. 그래서
축대가 아름답잖아. 축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축대를 이렇게 쌌잖아요. 그렇지? 너무 정갈하게 잘 저거 쳤다. 쌌지. 네. 근데 이 축대를 쌀 적에 자연석으로 이렇게 딱 싸놓고 그다음에 반듯한 장대석을 얹었는데 울퉁불퉁한 자연석 위에 장대석을 놓으면 그 사이가 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 당시에 세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다 깎았어 이렇게 돌멩이에 맞춰서. 그랭이법. 그랭이법. 너 어떻게 해? 여기 방 아 봤어. 아이, 아니 이거 안 보고 맞췄으면은 우리가 너 놀랬다 약간 나 잠깐. 와, 그걸 그렇게 맞췄네. 그냥 아구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아구 맞힌 거야. 이게 다 아구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네, 안 무너져. 꽉 물어. 아, 진짜요?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질 거 아니야 지진에. 그 다음에 연화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연화교는 왜 연화교인가? 연꽃잎으로 딱 조각했잖아. 아우 세상에 진짜. 그렇잖아. 연꽃이네, 그 연꽃. 연꽃으로 밟고 네네. 올라가는 거야.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불국사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네. 그 옛날 불국사의 뒷간 자리가 있어. 오, 뒷간. 스님들 화장실. 이렇게 생겼어. 어머, 나 못 봤어 이런 거. 나도 못 봤어. 이거는 이제 뒷간 일 보는 데고 네. 여기는 버들잎처럼 돼 있고 여기 물구멍이 있어. 네. 이게 뭐야? 그 당시 비대지. 비대가 있어요. 어머, 비대가 있었어요. 물이 세척하잖아. 어디서 나와요? 물을 담아놓고 저 손으로 이제 불국사를 보면 석굴암으로 올라가야지. 그 토암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인공적으로 퍼펙트한 석굴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석굴암이에요. 그럼 사람이 뚫은 거예요? 잘 뚫은 게 아니라 네. 돌을 조각해서 이어 붙여가지고 이런 도움이 만들어진 거죠. 이어 붙이고. 이걸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돌 조각을 다 이어 붙인 거야.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19세기쯤 왔을 때 한 군데가 무너졌어.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너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방치했어도 우리가 이거를 수리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댔는데 해체를 다 했어.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다 펴놨어. 부처님만 놔놓고 나머지를 다 해체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쭉 늘어놓고 다시 붙이는데 할 수가 있나? 콘크리트로 도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였어. 전에는 그냥 돌들이 조각되는데. 아구가 딱 맞게 돼 있던 거를 콘크리트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왔다 하는 거가 막아지니까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비가 새듯이 그냥 물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상온 항습을. 석굴암에 딱 들어가면 밑에 감로수라고 하는 그 큰 물확이 있는데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좌대 밑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게 그게 감로수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앉히는 자리를 하필이면 물이 흘러가고 있는 바위 위에다 앉혔는가? 바위 덩어리 밑으로 물이 흐르니까 이 바위는 항상 차가워요. 네. 이 차가운 게 일로 내려가니까 결로가 생기면은 바닥으로 생기는 거예요. 벽으로 안 생기고. 일부러 찾았다 이거야, 그 자리로.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와 모든 거를 다 계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지구에 변란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있는 게 다 없어져도 석굴암 하나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4개를 오늘 다 하기 힘드니까 예. 이거 2개 하고 2개는 요 다음에 만나서 하자. 그건 나쁘지 않을 것 얘기 같아. 가야 되잖아. 누가라도 충분해. 근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뭐였지만 얘기만 해줘. 그거만. 제목만. 그래, 세 번째. 찜찜하잖아요. 세 번째는? 영주 부석사. 부석사. 뭔진 알아.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건축으로 감동하는 거는 반드시 3개가 있어. 하나가 영주 부석사, 안동 병산서원, 서울의 종묘. 아, 종묘. 그걸 빼고 한국 건축을 얘기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부석사를 가는 김에 안동, 영주 아래가 안동이잖아. 네. 안동의 병산서원을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면은 세 번째 코스. 그게 세 번째 코스가 되지. 네. 네 번째 네 번째 코스는 네. 당연히 공주 부여의 백제의 향기를 봐야지. 백제의 향기. 유네스코 백제 역사지구 8점.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저 부여의 정림사터와 나성, 능살리고문, 부소산성. 볼 게 너무 많네. 얼마야? 익산에 있는 왕궁이탑과 미륵탑을. 딱이다. 내가 이 책을 왜 썼는가? 아, 거기에 나 솔직하게 이렇게 썼어. 나는 나와 동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국토의 역사와 미학을 일상 속에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그래서. 한국미술사잖아. 네. 오늘 저거 전도하러 나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되자